결국에 플래시 커피가 어느 세그먼트로 진출하려고 하고 거기서의 경쟁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KSF를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이 논의는 약간 계속해서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 플래시 커피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가 한국에 진출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한국 진출 타당성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커피 브랜드가 동남아 시장 위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커피 브랜드이고 아메리카노 가격은 3,300원 정도 되고 이제 여기서 테크 즉 앱을 통한 뭐 간편 주문이라든지 매장 운영 관리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커피 브랜드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초기에 세운 가설은 한국 커피 시장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플래시 커피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고 한국 진출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설에 대한 이런 가설을 세운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 시장 매력도와 그 플래시 커피가 잘 할 수 있을지 역량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시장 매력도 같은 경우에는 한국 커피 시장은 그 소비량 기준으로 굉장히 규모가 큰 수준이고 계속 성장을 할 것이지만 이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게 제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이 시장 규모를 뭐 레버로 뽑아봤을 때 인당 커피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나 이 커피 시장이 뭐 프리미엄, 중가, 저가, 세그를 막론하고 모든 그 시장 전반적으로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라는 게 그 가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 측면에서는 후발주자인 플래시 커피가 기존 플레이어 대비 차별화된 역량을 가져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커피 시장 밸류 체인으로 조금 나눠서 어느 영역에서 플래시 커피가 강점을 가져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을 뭐 원두 소싱부터 시작해서 뭐 로스팅, 음료 제조, 주문 판매, 마케팅, 고객 관리 정도로 나눠봤을 때 사실 여기서 플래시 커피가 크게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고 그 마케팅 즉 뭐 초기에 이제 시장에 진출을 해서 뭐 SNS 마케팅을 한다거나 프로모션을 하면 초기에 고객들을 좀 유인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원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이미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기존 플레이어 대비 얼마나 좋은 원두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료 제조 측면에서도 이미 플래시 커피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굉장히 차별화된 메뉴를 선보이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강점을 가져가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플래시 커피가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테크 기반 앱을 통한 뭐 간편 주문이나 매장 운영 관리지만 이게 사실은 기존의 동남아 시장에서는 조금 먹힐 수 있었더라도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뭐 스타벅스라든지 다른 커피 브랜드에서도 그런 앱을 통한 주문이라든지 관리, 뭐 데이터 기반의 관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차별화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가격도 뭐 가성비를 내세우기는 애매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설을 통해서 조금 한국 시장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검증을 조금 제가 세운 가설에 대해서 데이터로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단 시장 매력도에 대해서 이제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좀 한국은 이제 연간 커피 소비량,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이제 전 세계 평균보다 굉장히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 시장도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인구수를 고려하면은 굉장히 큰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커피 시장은 굉장히 포화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커피 전문점의 매장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전체 시장이 이제 4개 플레이어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특히 이제 스타벅스가 결제 기준 시장 점유율이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컨센트레이트 되어 있다. 라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매력도 측면에서는 제가 예상했던 가설과 특별히 다르지 않다. 라는 좀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래시 커피의 역량 측면에서 조금 그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은 제가 세웠던 가설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플래시 커피에 대한 정보가 없이 가설을 세웠을 때는 뭐 별로 이 밸류체인에서 강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케팅 정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플래시 커피가 주장하는 바를 조금 보니까 오히려 이 앞단의 원두라든지 음료 그리고 주문 판매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뭐 3,300원에 해당 그
되는 그런 원두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고급 스페셜티 커피 원두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뭐 국가대표 바리스타라든지 그런 굉장히 전문적인 인력이 커피를 제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음료 같은 경우에도 좀 차별화된 음료 구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한국 시장에서는 없었던 메뉴라든지 뭐 커피를 베이스로 한 칵테일이라든지 좀 기존의 커피 브랜드가 제공하고 있지 않던 그런 차별화된 메뉴를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주문 판매 단계에서도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뭐 어떤 고객이 이제 편리하게 주문을 할 수 있고, 또 바리스타도 이제 전용 앱이 있어서 뭐 커피 제조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매장 관리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시 찾아봤을 때 제가 이제 그럼 들었던 생각은 플래시 커피가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내세우는 브랜드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진출해서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조금 해봤고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좀 시간상 간단하게만 체크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가설이었고, 일단 여기서는 볼드체로 해놓은 게 제가 세운 가설이었는데요. 이제 시장 매력도 측면에서는 커피 시장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포화된 상황이지만 이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은 또 이제 그 니즈가 계속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가설을 세웠고, 이에 대해서 좀 간단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스페셜티 커피 시장이 계속 뭐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경쟁 측면에서도 사실 여기서는 그렇게 뭐 많은 데이터를 찾을 수는 없어서 그냥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다 그냥 일반 커피 브랜드 매장은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리저브 매장은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매장 수가 적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역량 측면에서도 이제 스페셜티 시장에서는 플래시 커피가 그 앞서 본 밸류 체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주문 판매단에서 강점을 보유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앱을 통한 이제 편리한 경험을 제공한다든지 고객 데이터 기반 맞춤형 마케팅 이런 것들이 기존의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들이 뭐 블루보틀이라든지 스타벅스 리저브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서 좀 특히 이제 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기존 굉장히 이제 고품질의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좀 타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아무래도 뭐 그 시장에 초기에 진출해서 점유율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뭐 수익성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정리한 바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거는 플래시 커피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뒷부분에서는 앞에 가설과는 다른 결론으로 정리를 살짝 하셨네요. 그죠? 네. 스페셜티 커피로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고, 그걸 위한 검증이 이렇게 완벽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제 몇 가지 기사나 클루들 가지고 거의 백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사실 정량적인 백업은 되게 힘든 가설이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면 가설은 저는 되게 타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를 보는 것 중에 아까 밸류 체인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커피 체인이 가지는 밸류 체인, 원두 소싱, 로스팅, 음료 제조, 주문 판매, 마케팅, 고객 관리면 이거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뭐지? 커피숍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겠어요? 위치 아니에요, 위치. 어디에 있냐, 어디에 매장이 있냐, 어디 매장이 있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전반적인 것들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저기 양평의 어느 경치 좋은 곳에 정원도 같이 있고 널찍하게 산책로도 있고 뭐 그런 정원 같은 카페에 있는 그 어느 이제 뭐 커피 전문점이다. 그럼 굉장히 스페셜티 커피가 비싸게 팔리겠죠. 7,000원, 8,000원에 팔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역삼역 근처에 있는 빌딩 1층에, 역삼역 빌딩 1층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다 그러면 스타벅스가 거의 자리를 잡고 있죠. 스타벅스가 거의 테헤란로에서는 한 블록마다 하나씩 있고 심지어는 두세 개씩 막 붙어 있잖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거죠. 여기 원두 소싱하고 로스팅하고 음료 제조, 주문 판매를 거의 비슷하게 하더라도 팔리는 양과 가격대가 전혀 다를 거잖아요. 이 위치에 따라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이 매장의 위치가 어마어마한 원가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역삼역의 1층에 큰 매장으로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는 어마어마한 임대료를 내면서 굉장히 많은 수의 고객을 서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양평은 뭐 가격 그 지가가 좀
비쌀 수는 있지만 임대료 그 자체는 크지 않고 거기서 어떤 적용을 하고 있고 그 자체로 뭘 더 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결국에 플래시 커피가 어느 세그먼트로 진출하려고 하고 거기서의 경쟁력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KSF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논의는 약간 계속해서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보려면 임대료를 충분히 커버하면서도 그 가성비 플레이가 가능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하냐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 지금 그 국내에서 나름 그 스페셜티를 브랜드로 내세웠던 폴바셋도 수익을 못 내고 있죠. 주요 위치나 약간 뭐 인테리어나 위치나 제품 구조나 이런 것들도 약간은 차별화를 하고 있는데도 이 우리나라에서 4대 커피 브랜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이 스타벅스와 경쟁을 일단 못하고 그다음에 2위, 3위 사업자 아까 2위, 3위 사업자가 이디야랑 어디였죠?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하고도 경쟁을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 있네요. 자, 여기만 봐도 스타벅스는 정말 좋은 위치에 그리고 여기도 가성비가 꽤 높아요. 스타벅스는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나 숏은 3,000원대 초반에 살 수 있으니까 일단 스타벅스는 커피 맛이 괜찮다라는 거는 일단 받아들여져 있고 한국인들에겐 네, 브랜드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스타벅스 들어가면 그 빌딩의 가치가 올라간다 할 정도로 집객력이 있죠. 브랜드 파워죠 그게. 그런 스타벅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이미 주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플래시 커피가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세그먼트 안에 이미 스타벅스가 자리를 많이 잡고 있다. 근데 거기를 투썸 플레이스나 이디야는 어떻게 들어갔냐? 메가커피는 어떻게 들어갔냐라고 보면 플래시 커피 가지고 있는 걸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투썸 플레이스는 추가적으로 먹거리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름 포지셔닝을 했어요. 커피 외에 케이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맛있고 그거를 무기로 해서 임대료가 싼 2층에 주로 위치하고 있죠. 스타벅스는 주로 1층이라면 투썸 플레이스는 주로 2층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데아 커피는 더 작은 매장에서 더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스타벅스가 없는 곳에 더 촘촘하게 들어가서 이데아 커피가 좀 빨리 확장을 했죠. 메가 커피는 테이크아웃 위주로 그리고 양을 많이 주고 진정한 가성비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또 신규 음료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한 걸로 저는 확인했었어요. 그렇게 보면 클래식 커피가 할 수 있는 플레이를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셀렉터 커피나 뭐 여러 그러니까 메인의 위치에 메인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는 플레이어들도 나름대로는 차별화를 하고 있다. 그게 아까 이제 정리해 주셨던 한국 시장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서 뭘 하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존의 빅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안에서 세그먼트별로도 잘하는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많다. 이미 들어간 거죠. 저들은 이미 매장을 차려놓고 장사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매장을 차려서 확대하려고 하는 플래시 커피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정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고 그럴 가치가 있을까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결국 이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서 비싸게 팔 건지 많이 팔 건지 그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임대료가 좀 싸면서도 집객력이 있는 브랜드 파워를 가질 수 있는 건지 플래시 커피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씩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MZ 세대에게 소구하겠다. MZ 세대에게 좀 인기 있게 포지셔닝을 한 것 같은데 인테리어나 색깔이나 브랜드 로고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위치는 과연 가장 핫한 존에 매장을 차려놓을 수 있을까? 지금 플래그십 스토어는 그렇게 해놨는데 두 번째만 봐도 좀 그게 어려워졌어요. 그 두 번째가 역삼 쪽인데 10평 미만의 매장에 이제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를 보니까 아까 기사에서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블루보틀처럼 엄청나게 높은 밸류의 브랜드로 소수의 매장만 가지고 그 소수의 매장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인 건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단가 자체가 다르니까 블루보틀처럼 못하면 저렴하면서 브랜드 파워가 있으려면 스타벅스나 아니면 투썸 플레이스나 이디야처럼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단가가 점점 내려가는 거고. 더 내려가면 메가커피인데 메가커피하고는 또 다른 포지셔닝이라서 과연 스페셜티 또는 그 아까 뒷부분에서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정리하셨던 스페셜티 커피에서 뭔가가 될 거냐. 예, 취향을 중시하는 MZ 세대 중심으로 가려고 하면 비싼 임대료를 커버해야 되는 거고, 그죠? 매장 수도 꽤 많아야 되는 거고. 결국 커피 판매는 매장 수로 이제 승부가 나는 거고 특정 위치에 잘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쉽지 않다. 스페셜티 커피에 약간 하나 가지고 뭐 스페셜티 커피로 지금 스타벅스 리저브하고 경쟁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블루버틀하고도 경쟁하지 못하고 그럼 도대체 이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지금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몇 가지로 좀 레버를 나눠보면
어디에서도 1위 사업자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페셜티 커피, 그다음에 입점 위치, 매장 수 또는 가성비, 브랜드 파워, 또 다른 뭐 메뉴 수, 뭐 이런 것들로 다 따져봤을 때 스페셜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도 플래시 커피가 2, 그러니까 선두권에 이렇게 들어온 것 같다, 들어올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어플리케이션 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커피 사업자들 사이에서 크게 뭐, 아까 가설에서 정리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는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서 먹거나 그 커피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해서 먹거나 그러지 않죠. 가다가 그 매장에 가서 여전히 사 먹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로 하는데 그건 스타벅스가 거의 꽉 잡고 있고, 그러니까 편리한 앱. 우리나라 커피 매장이 충분히 많아서 이 줄 서서 대기하는 곳은 스타벅스 말고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지 않아 보여요. 가격 경쟁력도 뭐 이렇게 비교하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이들이 어, 가격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플레이어는 아니다 인 거죠. 이렇게 비교하면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플래시 커피 아메리카노 3,300원인데 스타벅스 그냥 노멀한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3,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거하고 비교해보면 별 뭐 차이가 없는 거고, 이디야는 더 싸겠죠. 예, 수익성은 당연히 또 심각한 거죠. 지금 뭐 플래그십 스토어 당연히 수익성 못 맞출 거고요. 그 임대료로. 가격대와 브랜드와 이런 편의성. 네. 또 이거는 또 이렇게 말해놓으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고객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 저게 뭔가 뭐 하나라도 실제로 가능한 걸 얘기해 봐야 되는데, 고객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마케팅이 뭘까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음, 오히려 스타벅스가 특정 시즌에 내놓는 어떤 굿즈로 엄청나게 집객하고 그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이 차라리 되게 파워풀한 마케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이거의 구체적인 예를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실체가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커피숍에서 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이라는 게 많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랜덤하게 커피를 사 먹거나 특정 커피를 그냥 사 먹는데 그거를 공짜로 주거나 뭐 쿠폰을 준다. 뭐 이 정도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맞춤형 마케팅인 거죠. 그럼 수익성이 저하되는, 지금 가성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 지금 플래시 커피는 어디서 뭘 하려고 하는 걸까? 좀 알기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3대, 4대 브랜드 말고는 다 수익을 못 내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커피, 메가커피 정도, 할리스 커피도 아마 수익을 내고 있을 거고, 예, 여기까지 탑5 말고는 거의 수익을 못 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지금 백다방이나 파스쿠치보다도 매장 수가 적을 건 확실하고, 과연 플래시 커피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도 이거 가설을 좀 세울 때 사실 음,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가설을 세우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통으로 보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고 좀 음, '세그먼트를 나눠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이 막상 이 플래시 커피가 뭐 그렇다고 뭐 그냥 중가 시장에 들어가서 플레이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약간 스페셜티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어떤 시장 세그먼트로 봐야 될지가 쪼끔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것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레이어들 음. 간에서 어느 세그먼트냐, 얘는 누구랑 경쟁하려고 들어온 거냐, 스타벅스 리저브나 블루바트라고 싸우려고 한 거냐, 아니면은 스타벅스 그 자체인 거냐. 스타벅스는 누구의 경쟁자예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는 같은 세그먼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가격대 비슷하거든요. 이디야 커피가 엄청 싼 것 같지만 스타벅스도 사실 꽤 싸요. 그 아메리카노 기준으로만 보면. 네, 메가 커피는 확실히 양을 많이 주고. 자, 그러면 이디야 커피, 투썸 플레이스, 스타벅스와 경쟁하려고 하는 저 이제 미디엄 세그먼트에서 플래시 커피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죠? 아니면 메가나 또 다른 뭐 슈퍼 커피인가요? 뭐 그런 것들, 백다방, 뭐 맘모스 커피, 뭐 이런 그 완전히 저가로 간 세그먼트에서 매장도 그냥 서서 먹어야 되는 그런 세그먼트 투썸 플레이스 이디야와 경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저 플레이어들이 들어가는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을까? 특히 1층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웬만한 집객이 아니면 사실 어렵고. 이디야 커피가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싼 매장만 들어갔잖아요. 되게 막 7평, 8평짜리 매장만 되게 저렴한 동네로, 그러니까 저렴한 동네라는 게 트래픽이 많지 않은 위치에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매장 숫자만 엄청나게 늘려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케일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약간 플래그십 느낌의 큰 사이즈의 좋은 위치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브랜드 파워를 살짝 더 올려놓는 그런 플레이를 했던 건데 그렇게 지금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플래시 커피는. 그러니까 아라비카 100%라는 말로 뭐 다 먹히는 시장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그 정도 스페셜티는 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냉정하게 나눠서 이렇게 세그먼트 나눠서 보면 프레시 커피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예요. 음. 아니면 음식이 되게 맛있어. 케이크 같은 거 맛있거나 아이스크림 엄청 맛있게 주거나 뭐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커피 브랜드는 실제로 워크인 들어가서 서비스 받는 거잖아요.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하거나 그 매장에서 먹거나인데 그죠? 그러면 테이크아웃을 하러 가는 거는 맛있거나 싸거나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는 그 위치가 되게 좋고 거기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이 아무리 편해도 우리가 그냥 쿠팡처럼 어플리케이션을 주문하면 집에 딱 갖다 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진짜 그냥 가서 경험하는 거니까 워크인 또는 테이크아웃 뭐 그 뭐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뭐라고 얘기해봤자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스타벅스는 스타벅스가 주는 그 공간에서의 브랜드 파워 그 어딘가에 만났을 때 뭐 이왕이면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를 한국 사람들 좀 더 선호하고 그 분위기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정말 어려운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조금 두각을 나타내는 커피 브랜드들 보시면 바나프레소 저희 오피스 근처에도 되게 많이 있는데 정말 딱 핀포인트에서 고객을 타겟하고 있거든요. 오피스 많은 곳에 오피스 디스트릭에서 젊은 층들, 젊은 20, 30대 직장인들 대상으로 양 많고 맛있게 그렇게 팔리는 지점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탁 이제 많이 내요. 그래서 강남 지역에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바나프레소가. 그런 플레이가 그나마 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 여기 지금 얘기하는 뭐 바리스타 전용 앱, 고객 전용 앱 이런 걸로 과연 그게 될까? 이런 브랜드들도 이런 새로운 메뉴들도 사실은 국내 수많은 커피 체인들이 다 차별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와 다를 뿐이지. 음료 제조에서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일단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뭐 차별화가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이유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 있는 거라서. 동남아에서 성공했던 이유들을 좀 더 살펴본다면 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는 있겠죠. 싱가포르 같은 데서 왜 장사 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플래시 커피 전략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가성비 전략도 그다지 가성비가 아닌 거라서. 네. 네. 뭐 동의가 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모르죠 사실. 플래시 커피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음, 이제 한국의 커피 시장에서 새롭게 떠가지고 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뚫고 메이저가 된 저 스타벅스 그다음에 투썸 플레이스 그다음에 이디야 메가커피 헐리스 커피 이런 플레이들은 정말 뭔가 독보적인 하나씩은 있거든요 뭔가가 음, 그런 정도는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가능할까요? 사실 저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얘네가 이제 스페셜티 커피다라는 거에 이제 꽂혀서, 그러니까 제가 음, 꽂혀서 약간 이제 그렇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에 대비해서 가격 경쟁력은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더 이제 그건 좀 단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고, 뭐 블루버틀이나 뭐 스타벅스 리저브와 직접적으로 하는 건지도 좀 봐야겠지만, 사실 스페셜티 커피를 주로 소비하는 소비자한테 가격이 정말 중요한 뭐 키바잉 팩터인가에 대해서도 조금 음, 고려를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스페셜티 커피면서 가성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도 이미 있죠. 셀렉트 커피가 약간 음, 그런 스페셜티 커피를 표방하고 있는데 가격이 싸요. 매장을 되게 단촐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이디야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막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음, 그 플래시 커피는 더 복잡하게 몇 가지 더 섞어놨어. 그러니까 셀렉트 커피의 컨셉과 가성비에다가 약간 더 현란한 브랜드, 색감, 거기다 앱, 뭐 이래서 약간 잡종이 된 거죠. 다 섞어놨는데 예,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특출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약간 동남아 시장에서는 완전 새로운 커피 브랜드다. 이 정도 품질인데 이 정도 가격이다. 매장도 핫하다, 힙하다. 그런 걸로 아마 좀 잘 되지 않았을까 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거는 보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